네, 민주당 전 최고위원인 임동호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와 관련된 제보를 본인이 한 것인가 아닌가 검찰의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받고 나온 뒤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시장 또는 김기현 시장 동생 관련 서류 돌렸나에 대한 문제,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됐고, 오늘 또 뜬금없이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요 관심사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시장도 이번 건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냐, 임동호 또한 피해자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제가 당에서 한 일인데, 그건 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역할이지,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 단계도 아니고, 당에서 공정하게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정 기자,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아마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당신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 현 울산시장하고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공천의 피해자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부른 것은 임 전 최고위원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측근들에 관련된 제보 내용, 그 비리 내용들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부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피해자다? 이건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이 송철호 현 시장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시의 선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조금 이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좀 느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검찰이 내가 당시 공천 피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질문의 흐름이 조금 이제 여기에 불리한 진술을 해줄 좀 핵심 증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 본인은 상식선에서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귀가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당에서 그런 의혹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의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검찰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결정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 당신 좀 피해봤을 당시 상황을 좀 소상하게 털어놔라. 누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진짜 전달한 건지 관계된 여권 인사는 누군지 좀 술술 털어놔라. 이렇게 검찰이 좀 달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조금 불리한 듯한 이제 질문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가능성이 조금 낮게 점쳐졌던 게 이제 임동원 전 최고위원이 내년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여권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정말 이 김기현 전 시장의 하명 수사 논란에 관여를 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좀 달래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검찰이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자기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비위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 알지는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나왔다. 알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조금 전에 다른 현안 때문에 울산시 내년도 예산안 정책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기자들은 무마 의혹과 관련된 얘기, 제보 의혹과 관련된 쪽에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송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오전에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2020년 국가 예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식 일정이었는데 대변인은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는데도 송 시장이 오히려 이를 만류하면서 이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면서 이제 답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가장 말단 졸병 생활을 할 때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당에서 시장님을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울산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예, 저도 양해를 구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1월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공약을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속 시원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 송병기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의혹이 더 불어나던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계속 의혹이 쌓일 테니 이제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핵심 측근으로 두고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묘한 말을 남겼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눈이 펑펑 오는데 뭐 아무리 군인이지만 빗자루 들고 쓸으라고 하지만 쓸기는 쓸겠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눈이 내릴 때는 쓸어봤자 소용없다. 뭐 송철호 울산시장이 군대에서 쫄병 있을 때 그 경험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이 김기현 그 하명 수사 의혹에 국민들의 그 의문증 그거는 저 말로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저 말은 그 선문답 같은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가 국민이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송병기 지금 경제부시장 하는 사람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그걸 정리해가지고 내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눈 펑펑 내릴 때 쓸어봤자 소용없다. 또 하나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좀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때가 되면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수사관이 숨지기 열흘 전쯤에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5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어제도 저희가 그 보도의 출처가 뭘까, 근거가 뭘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통신사들에서 가져온 통신 내역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론까지는 해봤습니다만 정확히 무슨 내용이길래 이게 자칫하면요. 진짜 이 민정수석실의 압박에 의해서 이 수사관이 숨졌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서 이 통신 기록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또 숨지기 직전까지로 알려졌는데 이 사이에 통화한 이 77명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와 5차례 정도 통화한 기록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경찰 관계자도 2명이 있었고 또한 법원 관계자도 1명 있었고 또 검찰 관계자도 왜냐하면 이 특감반원이 서울 동부지검 수석이었기 때문에 10명 이상과도 또 통화한 예.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많았던 것은 가족과의 통화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마치 일각에서는 어떤 민정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통신 기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같은 추론을 하기에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졌으니 당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이 수사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도 있잖아요.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당연히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이 당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이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겠죠. 그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 수사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게끔 한 것이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군요. 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예. 수사를 통해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을 지켜봐야지 이 통신 횟수만 가지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 내용을 알려면 일단 포렌식을 해서 도대체 문자 메시지에 또는 통화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포렌식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의 비밀번호 6자리,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015년에 이 아이폰 잠금을 풀었던 이스라엘의 한 IT 기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국내 한 교수에 따르면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잠금을 푸는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비밀번호를 10번 틀리면 휴대폰이 초기화되는 설정을 무력화시켜서 이렇게 알아낸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예.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지금 이제 검찰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업체의 포렌식 장비로는 풀 수가 없고요. 이 회사에 개별적으로 건별로 의뢰를 할 때 아마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한 건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예. 과연 이렇게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거를 풀지 그리고 풀더라도 언제 걸릴지 아직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검 포렌식 팀에서 못 푼 휴대전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설적으로 아마 통하는 그런 어떤 실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거는 쉽지 않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고 뭐 남의 나라 기술까지 우리가 또 가져와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 의원님, 네. 지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저희도 이제 자꾸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거 맞습니다. 지금 앞서 네. 이제 뭐 통화한 내역들 그리고 예. 그 통화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요. 그런 내용은 뭐 아직 좀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좀 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예.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일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금 흘린 것 같고 예.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이렇게 신중한 태도로 가야 되는데 늘 속보와 이 단독 특종에 목말라 있는 언론들은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